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여태까지 가능한 언급을 자제를 한 분야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 얘기입니다. 12월 4일자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5천만 원대까지 추락했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천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뭐 약 한 30% 하락했는데, 물론 뭐 주식 중에서도 이 정도 하락한 주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은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보호받아야 될 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저술적인 책에는 이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워낙 이제 이 얘기가 많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언급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버커스 해서웨이 그 부회장이죠. 회장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고, 부회장이 찰리 먼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호주에서 한 연설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든 자산이 거품이 발생했다. 이제 주가 하락할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또 바람도 잡고 자산 가격 하락을 또 유도할 필요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도 또 나왔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주가나 뭐 가격이라 하는 거는, 자산 가격은 언제나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은 이제 영어권 사용하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자산 종류는 이제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자산 아니냐라는 신랄한 이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워렌 버핏도 원래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이제 주식을 오래 그 투자를 한 조직이니까, 또 비트코인이 경쟁 상품이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것이 이제 먼 훗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뭐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 중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만 이제 소개를 하면, 첫째는 이제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이더리움은 사용 가치라도 좀 있지만은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용한 화폐가 없으면 뭐 가치조차 우리가 얘기하기 힘든다. 더군다나 그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그 결제 수단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엔화 등이 있어야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얘기한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에 화폐라면 그렇게 우리가 사용한 화폐가 없어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결제 수단 역할조차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치가 고정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해야지 그 제품을 평가하는 화폐가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거는 결제수단 역할 내지는 교환수단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거는 대출이나 예금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마치 그 물건을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거고 예금 받는 거와 똑같다는 거지. 가격 등락이 심한. 그러니까 화폐를 취급하는 데가 금융권인데,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대상인, 지금 비트코인 등이 그런 거거든요. 그 대상을 은행이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취급하게 되면 은행이 부도 위기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결제 수단 역할조차 수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더라도 현재 코인당 5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은 IT 버블보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버커스 해서웨이 찰리 먼거 부회장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포유 환율 연구소 의견과 똑같지요. 2001년 IT 버블보다 심각하다.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IT 버블 당시 다수의 관련 기업이 부도난 것처럼 여기도 투자자들 다수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고 또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용 금지를 했는데 이걸 뭐 일부에서는 뭐 디지털 화폐 사용을 대비한 거다. 쉽게 하면 디지털 화폐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의 경쟁 결제 수단이죠. 화폐 수단은 절대 아니니까 화폐가 있어야 또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화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단연코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굳이 경쟁이 된다 하면 주식과 경쟁될 수 있고 금과 경쟁될 수 있고 원자재와 경쟁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사용을 앞두고 중국이나 인도가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집필 중에 있는 책이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의 주장도 모순이에요. 설득력도 없고 우선 예를 들면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금리 상승하잖아요. 우리 원래 4월부터 경험한 거잖아요. 3월부터 물가가 상승하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해버려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가격 하락 압력을 받아요.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 수단이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도 모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국 정부가 미국은 이제 좀 예외인데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신흥국은요 외환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익명성을 굉장히 호재 아주 독특한 성격의 어떤 자산이다. 익명 그러니까 결제수단이다. 이것만큼 장점이 어디 있냐. 지하경제가 발달한 오늘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익명성은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죠. 왜냐하면 탈세를 막아야 되는 게 정부고 또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것을 또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이거를 막아야 되고 정부 조직에 그리고 재무부도 조세 내지는 탈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고 또 재무부의 역할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또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하고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장점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단점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를 가능한 상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 가상자산이 확산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세 상한이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 사용 때문에 이 가상자산을 우선은 중국하고 인도가 가상자산 사용을 폐지했는데 아직 중국은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만큼은 강력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움직이면 중국처럼 가상자산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사용이 본격화되면, 그리고 정부가 조세 징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면 그 디지털 화폐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수단은 있을 거예요. 뭐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모르는 수단은 너무도 많을 거예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뭐 온갖 방법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만 하더라도 계속 기업이 경제활동 하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 발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시간이 가면 상승할 수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 가상자산이라 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우는데, 이것이 과연 가치가 지금처럼 저렇게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기술이 있냐는 거죠. 뭐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질서가 잘못되는 것을 언젠가는 바로잡을 거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럴 경우에는 설당이 점점 좁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접근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밖에도 뭐 이유는 너무 많은데, 제가 한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 한 50페이지 가까이 이 가상자산을 얘기한 것 같아요. 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그 기술 문제가 아니고, 기술 문제는 포유환율연구소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뭐 이거는 뭐 과학 하시는 분들, 기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 기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와닿지 않고요. 다른 그 주식이나 채권처럼 그렇게 거래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결제 수단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왜 NFT에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예? 대체 불가 뭡니까? 코인이라고 합니까? 토큰이죠. 왜 거기다가 토큰이란 말을 붙였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화폐라는 말을 왜 붙였나는 겁니다. 사실은 화폐가 아니고, 사실은 또 그 토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붙였느냐, 그것을 의심을 하면서 제가 가능한 이 부분은, 용어를,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한테 개 이름을 붙여도 이상하고 개 이름 앞에 소 이름을 붙여도 이상하잖아요. 또 개 이름한테 또 다른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우리 집에 영식이가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개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용어는 중요한데, 이름은 왜 가상자산과, 이건 또 화폐라고 하고 NFT는 또 토큰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포장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이죠. 여하튼 그 버커스 해서웨이 회장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요. 또 찰리 먼거 부회장이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이유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또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죠. 왜? 테슬라처럼 자동차 시장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와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를 개발한다면, 또 비트코인이 그런 성격이라면 왜 가격이 내려야 되는지 설명이 오히려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지필죽에 있는 책에도
많은 분량을 뭐 한 900페이지, 1000페이지 넘을 건데 책 분량이 그래서 한 100페이지 가까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튼 오늘 한 얘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건 아니다. 가격은 언제나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문제는 언급하고요 싶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